오늘은 추석 연휴 특집으로 돈과 행복에 대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사실 돈과 행복의 관계는 두꺼운 베일에 감춰져 있습니다. 또한 사람마다 관점의 차이도 큽니다. 그러나 경제학자와 심리학자들은 이 문제를 꾸준히 연구해 왔습니다. 따라서 오늘 포커스 네트워크는 다음 주제에 대한 해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즉,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다. 정말 진실일까? 이번 영상을 통해 돈과 행복에 대한 관점을 제대로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그러면 그 상세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포커스 글래톡의 우보 박사입니다. 오늘은 먼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과 살 수 없는 것에 대한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침대는 누구나 살 수 있지만 잠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또 돈만 있으면 롤렉스 명품 시계를 살 수 있지만 시간을 더 살 수는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주어진 시간은 24시간으로 똑같으니까요. 책은 살 수 있지만 이것을 읽지 않으면 지식을 살 수는 없습니다. 또 약은 의사의 처방만 있으면 얼마든지 살 수 있지만 건강 자체를 살 수는 없고요. 마찬가지로 수혈을 받으면 피를 살 수는 있지만 생명 그 자체를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행복을 돈으로 살 수 있을까요? 이것은 세속적인 질문이긴 하지만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피해가기 어려운 숙제였습니다. 오늘 이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구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아담 스미스의 행복론은 어땠을까요?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최고의 고전이라고 할 수 있는 국부론의 저자인 그는 경제학자 이전에 도덕 철학자였습니다. 여기 이 책이 그가 36세 때 펴낸 도덕 정조론, The Theory of Moral Sentiments입니다. 그는 이 책에서 부와 행복을 다음과 같이 정의했습니다. 행복은 마음의 평정과 향유 가운데 있다. 그리고 건강하고 빚이 없고 양심에 꺼리낌이 없는 사람은 행복에 무엇이 더해져야 하는가? 여기서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더 이상의 어떤 부, 즉 돈이 쓸데없다. 이 말의 의미는 부와 행복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오른쪽 그래프를 보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A, B는 건강, 그리고 꼭 필요한 만큼의 부채, 거리낌 없는 양심만 가지고 있기 위해 필요한 재산입니다. 이 조건을 갖추면 행복이 B, C로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부가 아무리 증가한다고 해도 행복이 증가하지 않고 C, D 선을 따라 불변입니다. 그러므로 스미스의 행복 곡선은 A, B, C, D로 표시됩니다. 따라서 아담 스미스의 행복론은 최소한의 부, 즉 A, B만 있으면 행복하므로 더 이상의 부는 과유불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그리스 로마 시대의 스토아 학파들의 행복은 부와 전혀 무관하여 S, C, D의 선분으로 표시되는데요. 그들은 철저한 금욕주의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경제학자들은 돈과 행복에 대한 더 구체적인 관계가 늘 궁금했습니다. 1994년에 가서야 미국 남가주대의 이스털린 교수가 의미 있는 연구 논문 한 편을 발표했는데요. 여기 제목에서처럼 소득이 늘면 행복도 증가하느냐가 주제입니다. 이것은 연구자의 이름을 따서 이스털린의 역설이라고 불립니다. 이 논문은 경제학계에서 행복 경제학의 효시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여기 박스 안에 요약되어 있는데요. 학술적인 용어가 많으므로 키포인트만을 짚어보겠습니다. 일정 시점에서 소득이 높은 사람은 소득이 낮은 사람에 비해서 평균적으로 더 행복합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하죠. 연봉이 1억인 사람이 연봉 5천만 원인 사람보다 더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을 시간의 흐름상에서 분석해보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즉 장기적으로 소득이 일정 수준에 달한 후에는 돈을 더 벌어도 행복의 증가는 거의 없거나 매우 미미한 증가 수준을 보일 뿐입니다.
이런 역설적인 결과를 나타내는 소득과 행복과의 관계는 오른쪽 그래프를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단기적으로 저소득에서 돈을 더 많이 벌게 되면 행복감은 빠르게 증가하게 됩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문지방 소득인 K를 넘어가면 행복 수준은 미미하게 증가할 뿐입니다. 예를 들어 1,000만 원에서 100만 원이 늘어날 때 행복감은 크나 1억에서 100만 원 더 벌 때 행복감은 별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따라서 소득이 K보다 커지면 행복 곡선은 수평으로 누워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행복과 소득은 반드시 비례하지 않는다라는 명제가 성립합니다. 이것은 돈은 행복을 위한 필요 조건일 뿐 충분 조건은 아니다라고 조금 어렵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스털린 교수는 K값이 얼마인지는 밝혀내지는 못했는데요. 프린스턴 대학의 다니엘 카네만 심리학 교수가 이 값을 찾아냈습니다. 카네만 교수는 이에 앞서 2002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는데요. 당시 사상 최초로 심리학자가 노벨 경제학상을 거머쥐는 이변을 연출했습니다. 그는 2010년에 갤럽 조사 연구소와 공동 연구로 소득과 행복의 상관관계를 더 구체화시켰습니다. 오른쪽 그래프에서 보듯이 카네만 교수는 사람마다 행복에 대한 정서가 다르므로 이를 3가지 스케일로 구분했습니다. 즉, 적극적, 또 중간에 우울하지 않은 상태의 사람, 그리고 스트레스가 없는 정도의 소극적인 사람 등 3가지 유형으로 구분했습니다. 당연히 행복에 대해 긍정적인 정서가 높은 유형의 행복 곡선이 더 위에 위치하게 되겠죠. 각각의 곡선이 우상향하므로 소득이 높아지면 삶에 대한 만족감이 증가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유형의 사람에게서나 소득이 K값 7만 5천 달러를 넘어가면 행복 곡선은 거의 수평으로 누워 있습니다. 따라서 카네만 교수는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다라는 결론을 정당화시키고 있습니다. 앞에서 이스털린 교수의 연구와 결론이 비슷하지만 문지방 소득 K값을 구체화시켰다는 것이 큰 차이입니다. 이때부터 이 논문의 결과는 학계에서 돈과 행복의 상관관계에 대해 정설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존 연구에 대해 거대한 도전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그 장본인은 펜실베니아 대학 와튼 스쿨의 킬링스워스 선임 연구원입니다. 그는 2021년에 발표된 논문에서 7만 5천 달러라는 문지방 소득이 행복의 정점이라는 증거가 없다라면서 기존 학계의 정설에 대해 도발적인 선언을 했습니다. 그는 18세 이상 65세 이하 3만 3천여 명의 직장인을 대상으로 여기 트랙 유어 해피니스라는 앱을 사용하여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오른쪽 그래프에서 보듯이 연 소득이 7만 5천 달러의 문지방을 넘어가도 주황색 선의 정서적 행복감과 하늘색 선의 삶의 만족도가 증가하는 팩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학계의 기존 연구를 근본적으로 뒤집는 충격적인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논쟁은 오래가지 않았는데요. 2023년 3월 행복을 돈으로 살 수 없다던 카네만 교수와 돈으로 살 수 있다는 킬링스워스 교수가 공동으로 집필한 논문을 발표한 것입니다. 논문 제목도 재미있게도 소득과 정서적 행복감, 논쟁이 해결되다입니다. 여기 왼쪽 A가 소득이 7만 5천 달러 넘어가면 행복은 제자리라는 기존의 연구이고요. 오른쪽 B가 수정된 연구인데요. 이 그래프는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정서적 행복감이 평평해지지 않고 우상향으로 계속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득이 50만 달러까지 증가하는 전 구간에서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습니다. 따라서 7만 5천 달러의 문지방 소득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카네만 교수의 연구 결과가 물거품이 된 것은 아닙니다. 두 교수가 절충하여 해결의 실마리를 찾은 것은 소득 계층 간 기울기의 차이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그래프에서 가로축이 소득, 세로축은 행복을 각각 나타냅니다. 맨 위에서 행복지수 15% 이내의 상위 그룹은 소득이 낮을 때 기울기가 0.78이고요. 소득이 높아지면 기울기가 1.99로 2배 이상 가팔라집니다. 따라서 행복지수가 높은 사람은 저소득에는 크게 반응하지 않으나 고소득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가운데는 행복지수가 50%인 중간지대이므로 별도의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맨 밑에서 행복지수 15% 이하의 하위 그룹은 소득이 낮을 때 기울기가 1.9이고요. 소득이 높아지면 그 기울기가 0.34로 현저하게 낮아집니다. 따라서 행복지수가 낮은 사람은 저소득에는 민감하게 반응하나 고소득에는 별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카네만 교수가 7만 5천 달러 이상의 돈을 벌어도 행복은 제자리라는 주장은 행복지수 하위 그룹 영역에서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그 문지방 소득의 금액은 인플레이션 등을 감안하면 더 커졌을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의 결론을 포커스 포인트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다는 것은 더 이상 진실이 아니다. 이에 따라 2023년 이전까지 학계의 정설로 인정되어 온 돈과 행복의 상관관계가 전면적으로 수정되었다. 이것은 오늘 영상 주제에 대한 해답이기도 하다. 둘째로, 행복은 고소득 구간에서도 증가하므로 평균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수록 지속적으로 행복감이 상승하게 된다. 셋째로, 행복 지수가 낮은 소수는 소득이 증가해도 행복은 제자리에 머문다. 그들은 어느 소득 수준까지는 불행이 줄어들게 되지만 그 이후에는 소득이 늘어도 행복감을 상쇄시켜버리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늘 영상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돈이 모든 것은 아니다. 또 돈은 행복의 비밀도 아니다. 하지만 긍정적 사고로 행복 지수를 높이면 성공적 투자로 부가 늘어날 때 더 행복해질 수 있다. 라는 결론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내드린 돈과 행복의 상관관계에 대한 이야기 재미있게 시청하셨나요? 포커스 그래톡은 매번 영상의 방송 전체 대본을 블로그 우보의 경제나무에 업로드해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영상을 시청하신 후 아래 블로그에 접속하면 콘텐츠의 구체적인 데이터 확인과 세부 내용에 대한 리뷰가 가능하니 자막 대신에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나머지 추석 연휴도 즐겁게 보내시고요. 환절기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여러분들의 경제 지식을 넓히고 투자 생활에 힘과 도움이 되는 유익한 영상으로 또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